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항공편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했지만 베이징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는 그 비행기가 어디로 갔는지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더 원더 팩트 에피소드에서는 그동안 밝혀진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11년 전인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의 수도 베이징으로 운항될 예정이었습니다. 조종사 2명, 객실 승무원 10명, 승객 227명이 탑승했으며 대부분은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두 조종사 모두 경험이 풍부했으며 특히 53세의 조종사 자하리 아흐마드 샤는 33년의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7세 부조종사 파리크 압둘 하미드는 7년의 비행 경험을 가진 주니어 조종사로 여겨졌습니다. 항공기 자체는 11년 된 보잉 777이었습니다. 기계적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전기적 결함도 없었습니다. 요점은 이것은 단순히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의 일상적인 비행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또는 반대로 매일 운항되던 평범한 5시간 34분의 여정. 하지만 이 비행기가 이륙한 날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특이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랐다. MH370편은 단지 5시간 34분만 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륙 전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료가 주입되었다. 7시간 41분 동안 공중에 머물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이는 추가로 2시간 15분의 비행 시간이다. 그러나 이는 의심스러운 일이 아니었고 흔한 항공사의 관행이었다. 악천후나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항공기는 여전히 다른 곳으로 우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었다. MH370편은 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2분 쿠알라룸푸르에서 정시에 이륙했다. 자하리 기장은 이륙 전후에 쿠알라룸푸르 관제소와 직접 교신했습니다. 활주로를 떠난 직후 항공기는 남중국해 방향으로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오전 1시 9분 비행 20분 후 기내 트랜스폰더가 비행기의 GPS 위치를 쿠알라룸푸르 레이더 시스템에 전송했습니다. 그것은 트랜스폰더의 기본 내장 기능입니다. 이는 일정 간격으로 항공기의 위치를 가장 가까운 레이더에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시점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시 19분 10분 후 MH370은 말레이시아 영공에서 베트남 영공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쿠알라룸푸르 관제소가 자하리 기장과 마지막으로 교신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MH370은 베트남 호치민시 관제탑과 교신할 예정이었습니다. 자하리 기장은 인계 사실을 확인하고 응답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MH370. 자하리 기장도 관제탑도 그의 안녕히 주무세요가 MH370에서 들을 마지막 말이 될 것이라고는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비행기는 37분 동안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주요 공항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목적지까지 항공교통 관제와 연락을 유지합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통신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상으로 보였던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시 21분 마지막 메시지 3분 후 MH370는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쿠알라룸푸르와 호치민시의 추적 시스템 모두에서 사라졌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관제탑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MH370가 단순히 베트남 영공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그들의 레이더에서 사라졌을 때 그것은 평범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호치민 타워에서도 MH370을 레이더에서 포착하지 못하자 그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들은 즉시 무전을 통해 기장과 연락해 상황이 괜찮은지 확인하려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 후 18분 동안 호치민 타워는 계속 MH370과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장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쿠알라룸푸르 타워에 연락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규정상 구조센터에 1시간 이내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쿠알라룸푸르 타워는 항공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기까지 무려 4시간을 기다렸다. 그때까지는 이미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다. 그때는 오전 6시 15분이었다. MH370은 그때까지 베이징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도 비행기가 제 시간에 베이징에 도착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좋은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32분에 비행기가 사라진 바로 그 지점에서 수색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7개국이 34척의 선박과 28대의 항공기를 태국만과 남중국해 인근에서 수색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비행기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 세계가 이 비극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 채널, 사이트, 소셜미디어 모두가 단 하나의 이야기, MH370편에 집중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조사팀도 수색작전에 합류했습니다. 아무도 비행기가 모든 레이더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설령 바다에 추락했더라도 그렇게 큰 비행기라면 분명 수면 위에 잔해가 떠 있었을 것입니다. 수색 작업은 4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방향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수색팀 전체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4년 3월 8일 오전 1시 21분 MH370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을 때 민간 레이더에서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레이더는 실제로 비행기를 1시간 더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민간 레이더에서 사라진 직후 비행기는 몇 분 더 비행한 뒤 말레이시아 쪽으로 유턴했습니다. 약 31분 후 비행기는 페낭시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그 후 말라카 해협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MH372 군사 레이더의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간은 오전 2시 22분 인도양 상공이었습니다. 그 이후 비행기는 민간과 군사 레이더 모두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색팀 전체와 이 항공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비행기가 어디로 갔는지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것.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남아있었습니다. 왜 항공기가 갑자기 유턴하여 베이징과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는가? 처음에는 태국만과 남중국해를 수색하던 팀들은 이제 인도양 이 지역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비행기의 흔적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고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행기가 오전 2시 22분 군사 레이더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성과 통신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 보잉 항공기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정상입니다. 비행기의 주요 통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위성과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 경우 비행기는 자동으로 인마어셋이라는 위성에 신호를 보냈는데 이 위성은 35,000km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매시간 한 번씩 이루어졌다. 해당 위성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 전문가들은 복잡한 계산을 수행했고 결국 MH370의 마지막 움직임을 밝혀냈다. 군사 레이더에서 사라진 후 말레이시아 항공기는 다시 경로를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다음 5시간 동안 항공기는 인도양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비행했다. 오전 8시 19분 항공기는 마지막으로 위성과 연결을 시도했다. 그것이 MH370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신호였다. 그 후 항공기는 어떤 위성과도 접촉하지 않았고 다시는 어떤 레이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수색팀이 처음 비행기를 찾고 있을 때 항공기는 여전히 비행 중이었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곳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전문가와 조사관들은 항공기가 호주 서쪽 약 2,000km 지점의 인도양 곡선 구간에 도달한 후 위성과의 접촉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비행기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이 지점까지 도착하는데 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MH370는 그 정도 시간 동안만 비행할 수 있는 연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연료 부족으로 인해 그 곡선 모양 구역에서 추락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곡선 모양의 해역은 거대하며 인도 전체보다 더 넓습니다. 그곳에서 심해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MH370을 찾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비행기나 블랙박스를 회수하지 못하면 추락 전 기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색은 단기간의 작업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1억 6천만 달러 이상을 사용한 심해 수색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작전 동안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MH370이 사라진 지 1년 후 돌파구가 나타났습니다. 비행기 오른쪽 날개의 플래퍼론이 레위니옹 섬 해안으로 떠밀려왔습니다. 이 특정 부품은 착륙할 때 사용됩니다. 조사관들이 분석했을 때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퍼론이 추락 당시 펼쳐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비행기가 바다에 직접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프리카 해안에서 비행기의 추가 잔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비행기 자체나 탑승객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MH370 항공편이 사라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일부 조사관들은 비행기가 납치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술적 결함으로 외부와의 통신이 끊겼고 산소 부족으로 인해 비행기 안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진실 무엇이든 비행기 블랙박스 안의 기록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으며 이 블랙박스는 여전히 인도양 어딘가에 실종된 상태다. MH370이 사라진 지 8년 후 2022년 2월 새로운 희망의 물결이 나타났다. 영국 항공우주 엔지니어 리처드 고드프리, 현재 은퇴가 새로운 이론을 내놓았다. 그는 약한 신호 전송을 분석함으로써 비행기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리처드의 좌표 역시 인도양의 동일한 곡선 구역에 속한다. 리처드는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바로 그 지점, 수면 아래 4,000m에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타이타닉 잔해를 발견하는데 74년이 걸린 것과 같은 깊이다. 이제 시간만이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 은퇴 엔지니어의 발견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수색 작전을 시작할지 여부도. 오늘 영상이 흥미롭고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멋진 콘텐츠를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